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가 요런 말을 했었죠. 중국은 보복하지 말아라. 관세 우리는 올렸지만 너네는 보복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더 큰 피해를 본다. 이게 근데 한 2시간 있었나요?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중국에서 발표했죠. 600억 달러 관세 맞불. 미국에서 2천억 달러를 했는데 600억 달러면은 그래도 완벽한 맞불이라기보다는 약간 완화된 맞불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체면치레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체면치레. 안 하면은 시진핑이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리고 요것도 뭐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뭐 기다려도 되는. 그 트럼프도 10일부터 올린다라고 했는데 미국 10일에 출발해서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빨라야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잖아요. 뭐 그 정도니까 한 이거는 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 되겠죠. 5월 말에서 6월 초면은 이 정도에 한 번 정도 이 정도면은 베이징에 한 번 정도 다녀올 시간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면은 6월 초 정도에 베이징을 가고 6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서 베이징을 가고 6월 최소한 중순까지 베이징을 가고 그리고 하순에 워싱턴으로 오는 거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6월 말에 G20 정상회담 있죠. 그럼 여기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하는 거 이게 제일 빠르게 타협이 보는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은 G20 회의까지 G20 회의까지는 그냥 소강 상태로 있다. 이 이후에 둘이 만나서 짝짝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이 지금 했던 과정을 또 하는 거죠. 또 한 번. 이게 무역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다 피해 보는 거예요. 승자는 없어요. 길어질수록 승자가 없어요. 승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국도 패자가 되고 중국도 패자가 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도 패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유럽도 지금 썩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종목은 수평이동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수평이동 타이밍 나왔죠. 그래서 개장 초에 좀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요거는 이따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래서 저점 매수가 등장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함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지수를 볼게요. 자,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중국이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뭐 2%뭐 하락했습니다. 뭐 이걸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 좋았으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밀리고 있죠. 미국도 이제 드디어 26,000 이탈해서 드디어 그 강했던 미증시가 조정다운 조정을 받네. 우리만 조정받아서 좀 억울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못 올라가는 이유는 중국하고 미국 때문에 그런 건데 더 심해지는 건데 얘네가 빨리빨리 해결을 봤으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단 말이에요. 얘네 때문에 우리만 밀렸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조정을 받은 거죠. 약간의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뭐 할 건 없고 그냥 공평하게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25,200까지 그러니까 하단 부분에 24,300포인트랑 위쪽에 26,100포인트 이렇게 있죠. 그러면 중간 정도 되는 위치까지는 온 겁니다, 거의. 그래서 미국도 요 구간에서는 이제 하방형직을 좀 만들려고 시도가 나올 거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나오던지 아니면 여기서 양봉을 살짝 나오던지 이 운봉안에서 놀던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놀 것 같고 그동안 너무 세게 올라왔다고 했죠, 제가.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누워가지고 횡보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려고 위쪽에서 박스권 만들다가 요거 밀린 거, 요 정도 밀린 거예요. 그럼 기존 박스권 회귀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은. 그래도 강해요. 그 역사상 신고점 그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은. 이 정도는 조정 진짜 귀엽게 받은 거지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타격은 없어요. 얘네가 지수로 치니까 617.38포인트가 빠지니까 와 많이 빠졌네 이러죠. 저는 얘는 26,000대잖아요. 26,000, 25,000 이러잖아요. 지금 현재니까 25,000대잖아요. 우리는 2,000포인트 간신히 넘고 10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50포인트 밀린 거죠. 그래서 뭐 다우도 드디어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나스닥도 조정을 받았다. 나스닥이 3%대 조정을 받았는데 시원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밀렸으면 7,800까지만 내려왔으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주랑 어제랑 해서 그 하방 경직이 나오면서 여기서 저점 매수가 나오면서 양복을 뽑아줬었는데 결국은 악재 한 방 터지니까 밀렸다. 얘네는 한 7,500까지 이렇게 터치 한번 하고 꼬리 달고 올라오는 게 좀 더 강해질 수는 있어요. 그냥 올라가도 되고. 그런데 그냥 제 기준에선 그래요. 기왕 이렇게 될 거면은 오늘 살짝 개파락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살짝 밀려서 7,500 부근에 터치 한번 하는데 저점 매수를 쭉 끌어올린 다음에 요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한 7,700 부근에 이제 붙여가는 모양, 요런 모양 만들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안에 이렇게 올라서 7,800만 회복해주면은 나스닥은 그러면은 차트가 또 굉장히 이뻐지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7,800 위에서만 이렇게 횡보해서 21선 모으고 그 다음에 위로 가면은 되는데 요 과정은 아마 5월 말에서 6월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5월 말 6월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제일 강해질 수 있는 시장이다. 쉴 때 쉬어야지 또 간다고 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체력 좋으신 분들 때문에 100m에서 200m로 바꿨어요. 자, 2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했어요, 여러분이. 자, 전력 질주. 그러면은 숨도 차고 다리도 땡기고 근육도 풀리고 심장도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또 뛰어요? 쉬어야죠. 다리 마사지하고 숨 고르기도 좀 하고 좀 쉬어야죠. 물도 한 모금 하고. 그래야지 또 갈 수 있는 거죠. 얘네는 쭉 달려왔어요. 200m보다는 약간 중장거리식으로 달린 것 같아요. 한 2km 뛰었다고 생각할게요. 2km에서 5km 뛴 것 같아요. 네? 선수급으로 뛴 거예요. 뛰었어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쉬어야죠. 요만큼. 7,500 정도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냥 올라가도 그만이고, 근데 그냥 제 기준에서는 여기 한번 터치하고 저점에서 쭉 들어오는 게 좀 더 이쁘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저점 매수를 굉장히 좋아하죠.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되면. 근데 그냥 올라가면 오히려 더 불안하다. 한 번 더 밀렸다 갈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증시죠. 우리 증시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우려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았죠. 개파락 출발은 뭐 당연한 거고 미국장이 2% 3% 밀렸는데 근데 그동안 이렇게 밀린 거에 비해서 오늘 갭이 마이너스 1%로 시작했죠. 이거는 시초가에 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개장초에 매수세를 봐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종목 수평 이동할 타이밍이 다 왔다. 어제도 가능하고 오늘 타이밍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오늘이다. 오늘도 더 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오늘이다는 아니고 확인하고 가는 건데 오늘은 오전장부터 매수세가 좋았잖아요. 개파락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한 1.8% 이렇게 밀렸으면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마이너스 1% 이 구간에서 지금 저점을 형성한 거잖아요. 2050포인트 위쪽에서 저점 형성해서 양보로 쭉 끌어올렸죠. 매수세는 괜찮았죠. 외국인들 뭐 수급도 나쁘지 않고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들 코스피 조금 매도했지만 이거는 기관에서 다 사간 거예요. 외국인이 팔았다기보다는 기관에서 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외국인들은 대신 코스닥을 1,000억, 외국인들 코스닥 1,000억 안 삽니다. 오늘 엄청나게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선물 쪽으로 해가지고 뭐 소폭, 이건 뭐 큰 금액은 아니고 콜옵션도
조금 아쉬운 금액, 좀 더 커야 되는데 풋옵션도 조금 아쉬운 금액. 풋옵션 매도가 더 많이 나와야 돼. 진짜 많이 나와야 돼. 이게 매도가 크게 잡혀야 되고 콜옵션 매수도 매수도 크게 잡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파생 동향은 약해요.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상승 포지션을 완벽하게 구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주식을 매도한 거에 대해서는 선물 매수 그리고 콜 매수 풋 매도로 해가지고 요 정도는 다 상쇄시키면서 모양은 이쁘게 만들었고 이걸 기관이 받아갔다. 금융투자가 한 3천억 받아갔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지만 금융투자는 여기서 매수하면은 요런 데서 팔아요. 지금 매수하면은 한 2075 이렇게 가면 판다고요. 2030에 2020 30에 팔면은 2200 230에 팔면은 양반이에요. 이러면 참 잘한 거예요. 금융투자. 요 구간부터 팔아. 금융투자는 기분 나쁘게 못 올라가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 텐데 오히려 연기금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왔죠. 최근에 연기금도 수급이 안 좋았는데 오늘 수급이 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양호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그냥 독식을 해버렸죠.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갭이 약하다, 개파락이 약하다, 거기다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럼 이날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인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아시겠죠? 그리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개파락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오늘 좀 밀렸었죠. 마이너스 뭐 1.4 그쵸 1.4에서 1.5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700포인트 위쪽으로 싹 올라왔죠. 710포인트까지.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잘해줬다.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늘고 이거는 저점 매수 신뢰성을 꽤나 높이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요 710포인트 아래에서는 지켜준다. 뭐 저번에도 한 710포인트대를 한번 위협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진짜로 위협해서 내려갔었죠. 수급도 괜찮고 좋아졌습니다. 생각보다 악재에다가 악재를 더했더니 선반영과 재료 노출이 나왔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네요. 지금 시장이. 이거는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맞췄다? 그러면 그냥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운 좋으셨네요. 이거를 정확하게 저도 오늘 정도의 뭐 저점 매수 가능성 있다. 종목 수평 이동 가능성 있다. 지난주에는 월요일 가능성 있다고 했는데 어저께는 오늘 가능성 말씀을 드렸죠. 그냥 어저께 조금 더 밀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는 덜 밀렸어요. 근데 오늘은 저점 매수가 나올 만큼 밀려줬다. 종목들 여러분들 약한 종목들 있으면은 싹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악재가 이 정도면 다 나온 거 아니겠느냐.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이제 본인들이 그동안 이렇게 몇 달 동안 수개월간 협상했는데 이 내용들을 뜯어고쳐서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통보를 했죠. 그리고 통보하는 거를 제가 이거는 어느 정도 음모론적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북한이랑 연계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로 통보를 한 거예요. 미사일로 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를 내는 거예요. 니네 관리 안 해?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 요런 수작업으로 이제 고쳐 나갔다라는 거를 북한으로 통보를 한 거고 본인들은 은근슬쩍 트럼프가 관세 부과할 걸 아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준율을 인하를 했죠.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이제 니네 관세 부과해도 우리 1분기 경제성장 괜찮았고 잘 버틸 수 있고 지준율 인하해가지고 경기 부양할 테니까 장기전 가보자. 겉으로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시진핑이 먼저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그 6%대까지는 유지만 하면 되니까 한 6.4% 나왔나 1분기에 6.4% 나오니까 그냥 다 양보하기가 꺼림직한 거예요.
본인 위치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자꾸 다 양보하면은 안 좋아서 양보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좋은데 왜 양보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렇게 해놓고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있어요. 지금 강한 척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아름다운 전서가 왔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을 때 일단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얘는 원래 불도저 같은 사람이죠. 트럼프는 그냥 기존에 생각했던 거 관세 25%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그냥 부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맞춰가지고 바로 미리 준비했다. 우리는 지준율이나 버텨보자 해서 강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길어지면은 양쪽 다 힘들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이거 연말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이런 걸 맞춘 적이 별로 없죠. 네. 아니 보시면은 골드만삭스는 원래 이런 걸 하면은 약간 후행성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예전에 유가 때도 골드만삭스가 뭐 40달러는 잘 안 깨질 거니 그리고 30달러는 절대 안 깨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26달러까지 갔죠? 그래서 30달러가 무너지니까 골드만삭스가 나중에 말한 게 20달러도 무너지겠네요 이랬죠? 결론적으로는 26달러에서 저점 찍고 올라왔습니다. 2016년 1월에 있던 일이에요. 1월 26일인가 그쯤이 아마 이게 저점이었을 텐데 23일에서 26일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26달러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골드만삭스가 30달러 절대 안 깨진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걸 숫자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달러 무너지니까 20달러도 무너지겠네요 했는데 20달러 위에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얘네를 그냥 던지는 거 하나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증권사 리포트랑 똑같아요. 증권사에서 리포트 낸다고 그대로 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리포트도 각 증권사마다 의견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얘네가 너무 오래 끌긴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세가 저렇게 부여되면 서로 부담스러워요. 일단 600억 달러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2천억보다는 약하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심장을 겨눴잖아요. 이게 2천억 달러에 대한 게 이제 트럼프의 지지층들 이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농산품이라던가 그쪽으로 해서 뭐 그 트럼프의 지지층을 공략했다. 그러니까 600억이지만 조금 확률 높은 600억이 되는 거예요. 2천억만큼은 안 돼도 600억 이상의 압박감은 줄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관세 걷어서 중국이 저러면은 관세 25%로 우리는 관세 걷어서 너네가 이미 예상을 한 거예요. 너네가 우리 농산물 그렇게 안 사갈 거면은 그만큼 안 사면은 그냥 관세 걷어서 이 관세로 농산물 사다가 어려운 국가들한테 뭐 기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에다가 아예 때려버렸죠. 네 지지층이 여기지? 하면서 요런 모양이 지금 나오는 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제를 생각하면은 참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옆에서 보면서 막 분석을 하면은 재미는 있어요. 확실히 중국이 지금 농산물 중에도 땅콩 그리고 설탕이 필수죠. 설탕 그리고 시금치 뭐 닭고기 뭐 등등등 이런 쪽 그리고 배터리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중서부 쪽 판벨트 노려서 지금 딱 그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중국이 똑똑하게 대처를 한 거죠. 이거는 중국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대처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미국한테 공격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태극권이라고 아시나요? 태극권? 태극권? 저도 초등학교 때 잠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 쿵우를 약간 쿵우 도장을 잠깐 다녔었는데 쿵푸 도장을 한
1년 배웠던 것 같아요. 소림권 해서 1년 해서 1단만 따고 말았는데 거기 보면 태극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거는 약간은 뭐 전통 춤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한, 뭐 아주 고수들이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도장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보면은 유함으로 강을 제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한 번씩 강하게 들어오는 걸 제압을 해줘요. 반격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격기.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한다. 약간 태극권식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했죠, 중국이.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러움으로 부드러움, 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이제 강함을 이렇게 해서 제압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압하겠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극권식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한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갖고 어릴 때 그런 걸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자,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점 매수가 좀 강하게 잘 들어왔고, 오늘은 종목, 네 종목 중에서 똘똘하지 못한 종목은 수평이동하는 이런 구간이다. 수평이동하는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거 홈에 오시면은 여기 재생 목록 카테고리 있잖아요. 여기 주식 강의 있습니다. 여기 주식 강의 내용 보시면은 요 분할 매수도 보시고, 요 앞에 제가 긴급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원래 내용에 있었는데 한참 뒤 내용인데 먼저 해드린 게 있어요. 먼저 올려드린 게 있다. 해서 꼭 보세요. 그거는 분할 매수하고 그 수평이동하는 방법, 종목 수평이동 방법, 이것만이라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처하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종목 같은 경우 궁금하면 여기 관심 종목 무료 서비스 있죠. 요거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응을 잘 하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 구간에서 수익만 봤다라는 사람은 운이 좋거나 거짓말한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이 구간에서 수익을 엄청 봤어. 운이 정말 좋았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왜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 구간에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하락 종목이랑 상승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 상승 종목이 100종목도 없는 날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찍은 건 다 올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실력이 있다고 해도 운도 따른 거예요. 그거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밀려있는 종목 중에서 앞으로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다. 내가 좀 충동적으로 들어갔는데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다. 미래가 잘 안 보인다. 교체하세요. 교체. 내가 지금 보유한 걸로 이걸로 손실인데 어떻게 교체를 해요? 내가 지금 보유한 게 본전 가는 거보다 다른 종목 교체해갖고 이 종목이 수익 가서 본전을 만드는 게 더 빠른데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 종목은. 근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일 경우엔 그냥 들고 가셔도 되겠죠. 내가 종목을 정말 잘 선택을 했고 지금 이 구간만 지나면은 복구가 된다. 다른 종목 내가 현금화를 해도 이거보다 좋은 종목이 지금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만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종목은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한 번 실천을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이런 큰 조정 같은 경우, 이런 강하게 조정받았잖아요. 이번에는 꽤 강한 편이었죠. 작년 10월이랑 비교해도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은 작년 10월이랑 비교해야 될 만큼 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 오늘 하방경직이 나온 건데, 진짜로 이달에 좀만 더 밀리면은 굉장한 달이 될 수도 있었어요. 5월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기관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펀드 같은 거 다 해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관이 해지하는 거다. 기관이 나쁜 놈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지해서 자금이 이탈될 수밖에 없다. 거의 2조 가까이, 1조 9천 몇백억이었는데 거의 2조 가까이를 지금 펀드로 환매했는데, 이거 계속 갔으면 작년 10월보다 더 큰 금액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0월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습 효과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더 빠르게 이제 펀드 환매가 나온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 환매 때문에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쭉 빠져나온 거고, 그러니까 기관을 그렇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기관들이 매매하는 것 중에서 너무 투기적으로 매매했다라는 거를 욕할 수는 있지만, 기관이 시장을 매도했다고 해서 욕할 수가 없어요. 기관이 매도한 거는 여러분들이 펀드 환매를 해가지고 얘네도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서 돈을 마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혹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 지인이건 누구건,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 안 하시는 분들,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맡긴 돈을 회수해서 그런 거니까, 이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장을 제대로 못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펀드 환매를 하는 거예요. 환매를 할 거면 차라리 이 구간에서 하지 그랬어. 이 구간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시장을 못 보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환매 금액 다 내주면은 뭐 이렇게 해서 반등 나오다 이렇게 이중바닥 찍고 가든 뭘 하든 어찌됐건 몇 달 뒤에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빠르면은 6월 말에서 7월에 될 거고, 늦어도 트럼프는 뭐 3주 4주면은 좋은 결과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건 봐야 되는 거고, 얘는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항상 난 좋은 얘기하고 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항상 이렇게 해놓고 뒤통수 치고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일단은 여름에 되면은 다행이고, 여름에만 돼도 다행인 것 같고, 가을 정도에 되던, 아니면 골드만삭스 얘기처럼 진짜 연말에 되던, 그때까지 해가지고 되기만 하면은, 이것도 질질 끌고 가면은 아유 해묵은 악재네 이러고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펀드를 환매하거나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현금화하거나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계속. 물론 이게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더 봐야겠죠. 그거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지금은 종목을 변경해서 수평 이동을 하더라도 현금화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겠느냐. 현금화를 할 거였으면 진작 했어야죠. 요 740포인트 이탈할 때라도 했어야지. 위에서 못했어도 요 구간에서라도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내 종목을 믿고 간다. 나는 내 종목은 이렇게 리바운딩이 좋아서 원금 쪽으로 빠르게 회복될 거다. 밀려도. 그러면은 그냥 들고 있는 거고. 내 종목에 대한 그런 수급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들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시장이 저렇게 뉴스거리 가지고 흔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너무 흔들리지는 마세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얘네가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가 진짜 최악으로 가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렇게 질질 끌고 가면 둘 다 패자라니까요. 승자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둘 다 피해를 봤잖아요. 미국도 중국도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주변국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 우리도 그렇고. 미국이 요거 끝나면 뭐 우리나라는 뭐 놔두겠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건드리고 저쪽 EU 건드리고 해서 여기저기 건드리고 또 다니겠지. 중국 제일 큰 거 해결되니까. 그거를 질질 끄고 가야지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거예요. 재선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질질 끌고 가지 않으면은 위험한 거는 트럼프가 다 끝내놨네? 그러면은 재선 말고 당을 옮길까? 트럼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글로벌 경계감 같은 게 고조돼야지, 경계감이 고조돼야지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가 있다.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이즈는 안 끝나요. 제가 이거 마무리되면은 EU가 남았다고 했죠. 중국이 하도 안 되니까 일본을 먼저 길들이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자꾸 아베랑 만나면서 이제 숨통을 조이고 있죠. 그래서 뭐 일본이 먼저 되든 중국이 먼저 되든 그 다음은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우방국이라도 계속 건드리는 게 얘는 뭐 재미 붙인 것 같아요. 보호무역주의 잘 되는구만 이러면서.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애국자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멍멍이 베이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쪽에서는 애국자인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그 옆에 주변의 강대국을 건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멋진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대통령이 있나요? 있었나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정도 있었나? 아무튼 그때는 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살아서 움직이고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과거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좀 큰다면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물론 노력은 하시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제가 항상 말하죠. 이분들이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가 약해요. 주변에 강대국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하다. 눈치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어디 하나에 이렇게 딱 붙어있기보다는 양쪽에 이렇게 조금 간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붙어갖고 해야 되고 그렇다고 양쪽에다가 다 퍼주기식으로만 하면 안 된다. 양쪽에 붙어있는 이유는 우리가 양쪽에 빌붙어갖고 먹을 거를 챙겨야 되는데 챙길 걸 챙겨야 되는데 챙길 걸 못 챙기면은 붙어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럼 노선 하나를 정하는 게 맞죠.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중국에 저렇게 퍼다 주면서 챙길 걸 못 챙기고 있으니까 그 국민들이 욕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 외교적으로는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챙길 걸 좀 잘 챙겨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 쪽 가시는 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저희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종목 수평이동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좀 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망하지 말고 빠르게 회복을 하고 다시 수익 전환하면 되니까 주식시장은 길어요. 여러분 사는 날은 주식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길어요. 그러니까 짧게 보지 말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길게 보고 멀리 숲을 보고 앞으로 꾸준히 좋아질 만한 이런 업종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당장은 이제 수급이 빨리 들어오는 쪽에다가 옮겨서 빠르게 회복을 일부라도 하고 또 옮겨 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거예요. 지금은 수급이 좋은 종목이 우선이고 수급과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단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기업의 가치와 이제 성장이 되는 쪽으로 다시 한번 옮겨가시면은 포트폴리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수평이동할 때는 수급과 이슈가 있어서 빠르게 반등 나올 거 하시고 그걸로 해서 일부 10%든 20%든 챙겨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업의 가치가 좋고 성장이 될 만한 거 업황이 좋고 이런 쪽으로 옮겨 타서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좌측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우측에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